안녕하세요. 공모주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공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11월 9일과 10일 네페스아크사와 함께 청약 일정이 진행되는 고바이오 랩사의 청약 정보를 분석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입니다. 고바이오 랩사 공모주 청약의 개요, 공시 분석, 그리고 IR 자료를 통한 기업 분석, 그리고 청약 전망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고바이오 랩사는 지난 11월 6일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 예측 결과에 따라서 공모 가격을 최종 발표하였습니다. 먼저 수요 예측 결과를 한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공모가는 공모 밴드 하단의 아래 금액인 15,000원으로 최종 확정이 되었고, 기관 경쟁률은 64.33대 1의 저조한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세부 내용도 참여한 기관의 절반 이상이 밴드 하단 혹은 밴드 하단 미만의 금액을 제시하는 등 매우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는데, 그래도 상장사와 주관사가 이러한 수요 예측 결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공모 밴드보다 훨씬 낮은 금액을 공모가로 확정한 판단은 매우 현명한 판단으로 보여집니다. 공모 개요를 한번 살펴보면 지난 7월 3일 IPO를 신청하였고 11월 3일과 4일 기업 IR과 기관 수요 예측을 거쳐서 오는 11월 9일과 10일 청약 일정을 진행을 합니다. 상장 예정일은 11월 18일입니다. 공모 가격은 공모 밴드의 하단 미만 금액인 15,000원으로 최종 확정이 되었고, 공모 주수도 기존 240만 주에서 200만 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총 공모 금액은 300억 원이며 주관사는 삼성증권과 대신증권입니다. 보시다시피 작년 기준 매출은 리미 하나, 코스닥 성장성 특례 상장 방식을 통하여 분번 IPO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공시 분석입니다. 공모 개요를 살펴보면 최종 공모 가액은 15,000원으로 확정이 되었고, 이에 따른 총 모집 금액은 300억 원입니다. 주관사는 삼성증권과 대신증권이며 청약 일정은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에 거쳐 진행이 됩니다. 금번 공모는 신주 모집 100%로 진행이 되며 일반 투자자에게 배정된 물량은 총 40만 주로 전체 물량의 20%입니다. 다음은 자금 사용의 목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재비용을 제외한 순 조달 금액은 약 290억 원 수준이며, 고바이오 랩사는 이 해당 공모 금액 중 약 256억 원을 신약 관련 임상 및 연구개발 비용으로, 그리고 34억 원을 생산 설비 확보 및 연구시설 확충 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공시하였습니다. 고바이오 랩사는 마이크로옴 기반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업 IR 자료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산 부분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 유동자산은 약 265억 원 수준이며 당좌자산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의 경우 2019년 대비 2020년 굉장히 크게 증가한 부분을 알 수 있는데, 여기 보이시는 신규 비목인 투자자산이 대부분의 증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자산은 공시 내역을 확인해보면 정기 금융상품으로 기재가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정확히 어떤 금융상품인지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으나 2019년 말에서 2020년 대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아 2020년 상반기에 회사의 현금성 자산을 통하여 어떠한 장기 금융상품에 투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부채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2019년 대비 2020년에 부채 총계와 여기 보이시는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모두 월등히 좋아진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18년도와 2019년도에는 완전 자본 잠식 상태였는데 2020년 상장을 앞두고 재무 사항을 굉장히 건전한 수준으로 회복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부 사항을 한번 살펴보면 상장을 앞두고 여기 보이시는 상환 전환 우선주 부채와 유동 파생 상품 부채를 정리하여 부채를 낮추고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자본금을 충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라서 정리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상장 전에 나름 정리를 잘 마무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의 경우를 살펴보면 아직까지는 상당히 미미한 몇억 원 수준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반면 매년 수십억 원에 달하는 영업 손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00억 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근본 공모를 통하여 어느 정도 자금을 수혈할 수는 있겠지만 1, 2년 새에 유의미한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다시금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빠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음은 주주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광표 대표를 비롯한 특수관계인이 전체 지분의 44.5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외에 다음의 기관들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주주의 비중은 12.75%입니다. IR 자료를 확인해 보면 보호예수의 비중이 70.6%로 기재가 되어 있으나 이 중 15.2%는 상장 1개월 후에 보호예수가 풀리는 물량이며 근본 공모에 참여한 기관들 역시 보호예수를 신청한 기관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상장 이후에 오버행 이슈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기관 투자자 대상 IR 자료를 통한 기업 분석입니다. 포바이오랩사는 마이크로바이옴 기술 기반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입니다. 인체와 상호작용하는 미생물을 활용한 치료제로 면역대사나 뇌질환 등의 다양한 질환에 적용이 가능한 새로운 치료요법입니다. 포바이오랩사는 세계적 수준의 R&D 역량과 다양한 특허 그리고 10개의 신약 파이프라인과 다양한 수익 모델을 통하여 글로벌 탑 10 바이오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와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한 대한민국 최고의 마이크로바이옴 권위자인 고광표 박사가 CEO로서 회사를 이끌고 있으며 신약 분야에 역량 있는 전문가들과 업계 최고 수준의 R&D 인력과 산학 협력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포바이오랩사의 핵심 분야인 마이크로바이옴 관련하여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마이크로바이옴은 미생물 군집 자체 혹은 그 군집의 유전 정보를 의미하는 말로써 인체의 마이크로바이옴과 다양한 질환들이 서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가 지속적으로 발견됨으로써 근래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장염과 면역 항암, 그리고 자폐 등의 다양한 분야에 마이크로바이옴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부분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러한 마이크로옴을 활용한 치료제의 임상효과 역시 지속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이크로바이옴 분야에 대한 글로벌 바이오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와 제휴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이 분야의 글로벌 기업 중 하나인 세레스 세라페틱스라고 하는 회사는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최초로 임상 3상에 성공하여 단번에 시가총액 3조 원을 돌파하는 등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고바이오랩사 역시 이 마이크로바이옴 분야에서 임상 2상 수준의 경쟁력을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글로벌 선도회사 대비 기술 격차가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고바이오랩사는 자사의 독창적인 신약 개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스마티움이라고 하는 플랫폼입니다. 전통적인 질환 타켓 발굴, 선도물질 확인, 개발 후보 선정의 프로세스가 아닌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와 질환 모델을 활용한 신약 발굴 플랫폼입니다. 이러한 플랫폼은 높은 확장성을 가지며 이를 통한 다양한 사업 기회를 추가할 수 있으며 특히 면역, 대사, 뇌질환 등의
신약 개발에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바이오랩은 다음과 같은 신약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설명이 조금 어려운데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IR 자료를 한번 살펴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고바이오랩사의 성장 전략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와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라이브러리를 통하여 신약 후보를 발굴하고 임상을 진행하여 라이센스 아웃과 신약 상용화를 달성하는 것을 전략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 라이선스 아웃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플랫폼 기반의 라이선스 아웃과 파이프라인 과제 기반의 라이선스 아웃을 진행 중이며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글로벌 기업들과 다양한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2025년까지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개발 분야의 글로벌 빅3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것이 고바이오랩사의 중장기 비전입니다. 다음은 최종 IPO 전망입니다. 먼저 수요 예측 결과는 양호입니다. 기관 수요 예측 결과 64대 1에 저조한 경쟁률과 낮은 평가를 받았지만 그 이후에 기관 공모 밴드 하단으로 최종 공모가를 확정하였고 6개월의 환매 청구권이 부여된 부분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여 양호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기업 분석 결과는 흐림입니다. R&D 역량과 독특한 자체 개발 플랫폼은 물론 긍정적인 요소이고 다양한 파이프라인과 라이선스 아웃 수익 모델이 있는 점 역시 긍정적인 부분이나 현재 굉장히 낮은 수준의 매출과 매년 발생하는 수십억 원의 영업 손실이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하는 상황이며 글로벌 기업 대비 부족한 기술력과 인지도 역시 다소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산업 분야의 전망은 양호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 분야는 각광받는 신규 시장으로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으나 다만 불확실성이 워낙 높은 바이오 분야의 특성과 쉽지 않은 글로벌 선도 기업들과의 경쟁이 다소 우려가 되는 부분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IPO 시장 분위기는 흐림입니다. 근래 특례 상장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낮고 청약 성적이 저조하다는 부분이 다소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불확실성이 높은 국내 주식시장 분위기 역시 다소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른 종합 전망은 양호인데 정확히 얘기 드리면 양호와 흐림의 중간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고바이오랩사의 R&D 역량과 파이프라인 그리고 신약 개발 프로세스는 상당히 흥미롭긴 합니다. 그러나 바이오 분야의 높은 불확실성 그리고 현재 임상 이상 수준으로 진행이 되어 실질적인 신약 출시와 수익 창출까지는 아직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점 그리고 글로벌 경쟁사들과 대비하여 기술력과 인지도 그리고 자본력 등이 여러모로 떨어지는 점이 아무래도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요소입니다. 근래에 상장했던 특례 상장 기업들의 성적표가 썩 좋지 않았던 부분도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아마 저도 이번 공모가가 공모밴드 내 금액으로 확정이 되었다면 투자 전망은 흐림으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다만 상장사와 주관사가 전격적으로 공모가를 인하를 결정하였고 전체 공모주 수도 기존 240만 주에서 200만 주로 축소를 하였습니다. 6개월의 환매 청구권도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6개월 미만의 장기 투자는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관 수요 예측 결과가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종목들보다는 원하는 수량을 배정받기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나는 확실한 종목으로만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청약은 건너뛰고 다음번 더 확실한 종목을 찾아보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보이고 환매 청구권도 있고 공모가 조정도 되었으니 6개월 미만으로 단기 투자를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금번 공모에 참여해 보셔도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고바이오랩사의 공모주 청약 관련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은 A+S사의 청약 정보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성투하시는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